변호사님, 네, 재테크 공부에 대해서 좀 네, 시리즈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목표와 방향성, 네네. 그리고 경제신문과 책보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두 번째 시간에는 네네. 종잣돈 모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주실까요? 오늘은 재테크 공부 방법 중에 네. 스터디, 음, 그리고 강의 듣는 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터디와 강의도 앞선 시리즈에서 네네.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과 같이 재테크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공부가 제가 볼 때 총 세 단계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첫 번째는 경제신문 보고 책 보는 거. 음, 그 경제신문은 이제 흐름을 알 수 있게 하는 거고. 네. 두 번째 단계가 오늘 말씀드릴 스터디 참여하거나 강의 듣는 거고. 세 번째 단계가 다음에 말씀드릴 주식이라면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거고. 부동산이면 임장을 가는 거예요. 이 세 단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단계인 스터디와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스터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 요즘 직장인들도 그렇고, 대학 동아리에서부터 벌써부터 경제, 투자, 이런 스터디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일찍부터 좀 투자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스터디가 재테크 공부를 함에 있어서 네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경제신문은 전체적인 감을 잡는 데 좋은 것 같고요. 네. 책은 짧은 시간에 가장 압축적인 지식을 흡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둘 다 혼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부라는 게 혼자 하면 남이랑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잘하고 있는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랑 강의를 듣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스터디에 참여하면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네.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되고 강의를 들으면 가장 그 실무에서 필요한 지식을 압축적으로 듣기 때문에 네. 그것도 또한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일종의 메타인지죠. 메타인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게 스터디 참여하는 거, 강의 듣는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강의를 여러 번 들었고 네. 스터디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스터디랑 뭐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본인의 위치도 좀 알 수 있고 상태도 네네. 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다른 스터디들도 좀 마찬가지겠지만 재테크도 스터디에 참여를 하면 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언제부터 스터디를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시기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되니까 네. 최소한의 기본 지식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어에도 그 모여서 얘기할 때 알아먹을 수 있는 정도 익숙해져야 되니까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는 전제하에 혼자서 네. 6개월 이상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기본 공부를 6개월 이상은 하고 기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네. 피드백을 받을 때 효과도 좋고 그리고 스스로도 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6개월 이상은 혼자 공부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러면 뭐 재테크 공부한다고 야 스터디가 좋다더라 바로 스터디부터 하는 게 그런 아니라 건 어느 아닌 것 정도 그래도 기초 지식은 좀 쌓고 그렇죠. 들어가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 그렇죠. 저도 그 스터디 참여했을 때 네. 거기 오시는 분들이 물론 뛰어난 분도 많은데 처음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적극적이거나 네. 많이 배워간다는 느낌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은 기초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온 분들이라 네. 본인이 스터디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정작 본인의 기초 지식이 부족한 건데 네. 그거 너무 빨리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많아요. 네. 뭐 스터디를 들어가서 공부하는 네네. 것도 좀 시기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스터디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참여를 하려고 하면 또 어디서 알아봐야 되고 또 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그 팀장이 예전에 취업 공부학원 할 때 스터디 해봤어요? 저는 스터디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그리고 그 모임 같은 거 찾아본 적 없어요? 인터넷에? 찾아본 적은 따로 없어요. 없어요? 네. 그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 취업 준비할 때 카페 보고 보통 하잖아요. 네이버 네. 카페, 다음 카페. 네. 지금은 다음 카페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네이버 카페 보면은 직장인들 모임 구하는 카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터디 카페들이 많이 있고 네. 재테크 카페가 그런 데서 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모바일 블라인드 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정보가 올라오니까 네. 그런 데서 이제 구해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죠. 아니면은 주변에 누구 추천받기도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추천받는 것보다 네. 인터넷으로 그냥 본인이 보고 비교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스터디도 네. 제가 부동산 스터디 하거든요. 음, 근데 거기도 홍보를 할 때 네.
블라인드 앱에 홍보하고 아,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네이버 카페 홍보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하긴 요즘은 네. 워낙 또 인터넷이 네. 잘 발달이 돼 있고 또 네네. SNS가 굉장히 영향력이 좋기 때문에 어플이나 뭐 인터넷, 카페 같은데 이용하시면 알아보기가 참 쉬울 것 그리고 같은데요. 본인의 의지의 문제지 알아보면 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어. 네.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 스터디 말고도 강의 말씀을 아까 해주셨었는데 강의는 음. 꼭 들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강의라고 하면 굉장히 비용 발생이 네네. 클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옛날에는 이걸 그렇게 실익있다는 느낌 못 받았는데요. 네. 근데 한번 들어보면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이게 이제 정말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그냥 다이렉트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것만 들어도 딱 정리가 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실제 그 투자 활동이나 재테크를 잘했던 사람들의 경험담이 녹아있는 거라 네. 비용 대비 훨씬 큰 얻는 게 많아요. 어. 그래서 저는 강의는 적극 추천하고요. 네. 그리고 책만 읽는 것보다는 책을 읽고 나서 강의를 듣는 게 행동하기는 훨씬 좋은 거죠. 강의는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수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강사 자체로 수준이 높다기보다는 네. 투자자로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아. 사람들이 강의를 하거든요. 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강의는 재테크 활동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 네. 강의가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도 있고,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 강의를 막상 들으려니까 좀 수준에 안 맞을 것 같고, 네네네.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스터디도 아까 초장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네네. 좀 기초 지식을 쌓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 네네. 하셨는데, 강의도 혹시 네.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고 듣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강의도 최소 6개월 이상은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 물론 입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 그거는 강의로서 메리트가 별로 없고, 어차피 입문 단계에서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네. 자기가 정말 열심히 6개월 이상 혼자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그때 강의를 듣는 게 효과가 좋아요. 스터디와 마찬가지 이유로, 네. 강사로 어떤 정보를 얻었을 때 내가 흡수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 기본 지식을 쌓고 듣는 게 훨씬 낫죠. 그럼 스터디든 강의든 일단은 혼자서라도 한 6개월 정도는 스스로 기초식을 쌓고 방금 말씀해주신 그렇죠. 부분을 네. 접근하는 게 가장 훨씬 효율성으로서는 뛰어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강사들 중에 또 누가 전문성이 있는지 이런 시야가 아직 발달하기 좀 이전일 것 같은데 네네네. 뭐 어떤 곳은 직접 투자 활동을 같이 이렇게 하는 곳도 있다던데 네. 그럼 강의를 찾는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네. 저번에 책 얘기할 때 좀 말씀드렸는데, 강사로 먹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강의로 먹고 사는 분들. 네. 투자로 먹고 살지 못하니까 강의로 먹고 살겠죠. 물론 투자를 잘해서 강의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강사나 강의를 고를 때는 책과 마찬가지로 실제 행동 성과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고, 네. 본업이 뭔지, 투자자로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냈는지 꼭 보고, 그런 강사와 강의를 들어야 되고요. 네. 그냥 말 그대로 강의를 목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 이론가, 네. 그런 사람 강의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사들이 좀 유명해지면 네. 그 안에서 이제 수강생들을 모아가지고 공동투자를 권유하기도 해요.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런 건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그거는 본인의 어떤 사업적인 일환으로서 고객을 모으는 거지. 네. 투자라는 게 결국엔 자기 철학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투자는 저는 권하지 않아요. 아무리 본인이 종잣돈 마련이 힘들고 같이 모으면 크게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네. 저희가 뭐 법률적으로 동업 분쟁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공동투자하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 걸리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요. 특히 강사나 강의에서 공동투자를 권하는 거는 상술일 가능성이 없죠. 이런 건 제가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네.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좀 유념하셔서 선택을 하는 기준을 그렇죠. 명확하게 잡고 네.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2단계 재테크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식형이 있고 부동산형이 있어요. 사람마다. 네. 근데 주식의 경우에는 이 정도 공부가 되었다면 이제 기업 분석을 나가는 거고 네. 부동산의 경우는 현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현장을 가야 돼요. 그걸 이제 임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초 정보와 스터디와 강의 참여가 끝나면 본인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